없는 길 가겠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을 가겠다. 광야에 선 한 남성이 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국 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이 만났습니다. 평산책방을 찾아서 평산책방의 책방지기로서의 역할도 좀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식사 또 독주를 마셨다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다음 총선 이제 불과 300일, 뭐 10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엔 김광삼 변호사님은 조국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요, 나는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정치인들의 특징이 꼭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길을 두 가지 열어놓는데 최근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라는 말로 이게 정치 참여 의사를 아니 그것은 것입니다. 약간 참여 의사가 있다는 거지만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말은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할지를 모르겠는데 대체로 길 없는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정치 참여 의사, 그러니까 총선 출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시사한 것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사했다고 보는데 좀 그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것에 대한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제가 볼 때는 설마 출마하겠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인이 정계신 교수가 징역 4년 받았잖아요. 본인 실형이 징역 2년 받았잖아요. 그리고 딸은 또 부상의전 또 취소가 됐고 소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적어도 뭐 사찰에 들어가서 반성하고 숙고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지금 북콘서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국을 돌면서. 그래서 이것도 다른 생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가지고 막 투샷 찍어가지고 SNS 막 올리고 있잖아요. 전에 자기 부인과 관련된 형집행정지 관련돼 있을 때 나는 앞으로 SNS는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지금 뭐 투샷도 한 장이 아니고요. 막 이게 저렇게 몇 장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정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구나. 그러면 징역 2년 선고받은 것도 사실은 내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럼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출마를 하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출마하는 거에 자기 뭐 영역이고 자기 뭐 자유 의사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조국 가족에 대한 그런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자기를 지지하는 강성 팬덤층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안에 좀 둘러싸여 있어서 지금 밖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민주당에서 조 전 장관하고 같이 총선을 치를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게 혼자 생각이 좀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SNS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과오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며 인고하고 감내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주홍규 평론가님. 그런데 이 내용 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최근에 개봉했었던 문재인입니다라는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과 상당히 이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대목이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의 어떻게 보면 출마 선언문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소회와 거의 한 몸이 돼서 조국 전 장관도 그 이야기를 같이 꺼낸 것은 거의 출마에 대한 그 자신의 뜻을 거의 굳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길 없는 길이 걸어가겠다라는 것을 저는 중의적 의미로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반기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 나에 대한 논란 때문에 나를 반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이라는 틀이 아니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길이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 표현이 강조됐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도 고려해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원래의 본영은 진보 진영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예.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타이밍이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복권은 되지 않았지만 사면이 되신 다음에는 해외 출국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어떤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올 수 있는 타이밍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께서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지나치게 조급한 것이 아닌가. 과오와 행태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반성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왜냐하면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내년까지도 자신에게 있는 재판에 대한 것이 마무리가 안 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출마의 의지는 전 강하다고 보는데 타이밍상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조국 전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가 다뤘습니다.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하나 문 전 대통령 만나 길 없는 일 가겠다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이런 내용을 함께 실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활동 재개에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일각에서는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자숙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중간 제목으로 달았어요. 이용우 의원님, 사실 제가 이용우 의원님이 이 조국 전 장관과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라는 것도 잘 알고요. 이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와 친명계가 이 조국 전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보는 관점도 좀 다르다는 사실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용우 의원님은 이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예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제 출마 여부는 네.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하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출마를 하려고 할 때 예. 내가 왜 정치를 한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걸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걸 지금까지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렇게 밝혀졌으면 그것이 국민들의 뜻과 홍이 되면 출마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전혀 생뚱맞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출마를 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이제 바로 내가 왜 출마할 것이냐. 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게 출마할 것이다. 민생을 위해서 출마할 것이다. 어떤 걸 위해서 출마를 하고 그 출마를 함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 이걸 명확하게 내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느 지역이 거론되고 어느 지역이 출마 지역으로 거론되는 거는 네.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셈법에 따라서 네. 이루어지는 일이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지역의 유권자는 어떤 게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자신의 목표가 만약에 우리 민주당하고 일치가 되고 서로 도움이 된다면 같이 갈 수가 있는 거고 예. 서로 방해가 된다면 같이 갈 수 없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이 명확하게 해야 될 것, 내가 정치를 하는 목표가 무엇이고 왜 한다는 것, 이걸 밝히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는요, 어느 지역이 거론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관악갑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이 서울 관악갑 봉천동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다른 하나는 PK 지역 출마설이 나오는데 조 전 장관의 고향인 부산과 조 전 장관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이 위치한 경남 창원 진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조국 전 법무장관이 어떤 선택을 최종적으로 내릴지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